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김치찌개 좀 사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저도 얻어먹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데요.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가선 상임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자문위원 기자 박영호입니다. 오늘은 김창수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평화통일과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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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님 지난 12월 10날에 취임하셨는데 약 한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이 바쁘셨겠지만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을지 벌써부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저희가 미스터리 큐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스터 큐브요? 네, 그럼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미스터리 큐브인데요. 오늘의 대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씩 꺼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뭡니까? 그 대화 주제하고 답도 있는 걸로 딱 잡았습니다. 네. 네, 짠! 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시계인가? 지금 저희 앞에 스톱워치가 놓여 있잖아요. 1분 동안 쇼터뷰를 진행하면서 사무처장님의 생각과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쇼터뷰 뭔지 아시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1분이어가지고요. 빠르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제가 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지개 켜기. 요즘 즐겨하는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OTT로 영어 드라마 보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면 무엇일까요? 김치찌개. 좌우명이 무엇일까요? 중독. 보물 1호가 있으신가요? 보물 잃어요? 손목, 아니 핸드폰. 최근 가장 뿌듯한 일이 있었다면? 민주평통 사무처장 취임한 거요. 청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백두산 천재 올랐습니다. 처장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마지막으로 평화란 무엇인가요? 평화란 삼남한상이 어울리는 겁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도 김치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치찌개 좀 사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저도 얻어먹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처음 뵙게 됐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근데 저도 질문해야죠. 당연히 홍보조사부터 해야겠는데요. 홍보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말씀하시죠. 자기소개하시죠. 그럼 저희는 짧게 한 30초씩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20기 상임위원회 청년교육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가선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그리고 북한 출신, 남한 출신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이 음식 같은 문화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기 청년자문위원 기자 및 한국에 2002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자영업하고 지금 소독 관련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홍보조사를 충분히 못했는데요. 제가 눈치 하나는 짱입니다. 이 정도면 두 분이 제 손바닥 안에 다 넣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한 번만 또 뽑아주시면 뭐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서 보죠. 굉장히 심오한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네. 짠! 뭐야 이게? 이게 달력인데요. 이번 주제는 달력, 시간과 연관이 있는데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시고 벌써 50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네요. 취임 연설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소통과 협업,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생생하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장이 새로 오면은 누구나 다 의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의욕이 넘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막 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일들을 많이 만들곤 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야도 껴야 법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굉장히 숙달된 그런 업무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서말에 구슬이 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슬 꿰는 중에 있습니다. 취임 전에는 민간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제일 보람 있었던 게 뭐였느냐? 그 중에서 제일 보람 있었다는 거는 백두산 천지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백두산 천지를 중국 땅으로 가지 않고 우리 한반도 땅으로, 북한 땅으로 그래서 갔습니다. 백두산에 올라서 그 천지를 바라다보던 그런 감회가 지금도 제일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 한다면은 4.27 선언의 옥동자라고 하는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을 개성에서 했습니다. 착공식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식 했으면은 철도를 연결시키고 그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움이 큽니다. 25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 나는 여기에 가장 주력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모든 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님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주어져 있는 의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효과적으로 하자는 거는 정책 건의를 하는 거를 책상에서 연구해서 정책 건의라는 거를 논문을 쓰는 것이 정책 건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임원명 의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대통령님께 정책 건의하는 것, 이런 체제를 잘 갖춰 보고 싶은 게 제가 사무처장으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김창수 사무처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주제를 한번 뽑아볼까요? 또 이 미스터리 큐브에서 뽑아야 네, 되는 한번 거죠? 무한대로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좀 쉬운 걸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짠, 뭐가 탁 하나 잡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짠, 뭐 평통이? 이거 네, 명찰인데 맞습니다. 이게 뭐죠? 평통이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 평통. 과연 어떤 주제를 상징하는 걸까요? 되게 궁금해요. 지난해 9월 1일 출범한 20기 민주평통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20기 민주평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한반도 평화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정전 상태로 놓여 있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만들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우리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의 의무로서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이 평화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평화통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20개 활동 목표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활동 중에 정책 건의랑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를 들었는데, 정책 건의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좀 그거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 건의, 그래서 그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매우 전문가들이 하는 굉장히 학술적이고 무거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 줄 또는 한 문장 또는 한 페이지 뭐 이런 형식과 분량이 상관없이 내 생활에서 느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정책 건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실제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님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대륙 철도를 한번 타보시는 것, 철도 연결을 위한 메시지들 전 세계에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도 정책 건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하면서 또 정기회의에도 참여하고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건의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이제 다 모아서 수시로
이 청와대에 건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정책 건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책권이 그럼 내용들이나 이런 게 저희가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직접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나요? 문서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이 다시 압축되고 그리고 또 재정리돼서 청와대에서 만드는 문서 양식이 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건의한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대통령께서 1월 3일 날 신년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활동과 그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신년사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대통령의 신년사에 반영돼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실현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책건의라고 되게 어렵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좀 더 이 정책건의를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한테 질문을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 보셨는데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활동을 한 의원님은 3번 하셨죠? 저 19기부터 2번째. 2번 하셨구나. 네. 우리 저는 이제 새내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내기시고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서 쭉 활동을 해보시면서 생활에 어떤 변화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이라든가 그 통일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탈북민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좀 더 정착, 적응 관련돼서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그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영 의원님은 지금 뭐 5개월 차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왔는데 그럼 이제 지금 2년 5개월 차 되실 텐데 얼마나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 한가 선생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지켜와 보고 좀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배경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층적인 시각을 얻게 된 게 굉장히 큰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역으로 질문을 막 드렸는데 마치 준비하셨다는 듯이 아유. 굉장히 답변들을 잘 하시는데요. 제가 진행 계속 할게요. 네. 제가 뽑을 순서죠, 지금?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 마법의 손으로 네. 뽑습니다. 제가 이걸 줄 알았어요. 촉감이 딱 왔습니다. 와, 선글라스네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끼고 하던데요. 계속 끼고 있어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청년 자문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데 사무처장님께서 평소에 젊은 층과 소통을 굉장히 잘 이렇게 하시고 또 원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쓰는지 신조어 테스트, 이름하여 청년 친화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추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기대됩니다. 네, 첫 문제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좀 아를 알 뿐만 아니라 뜨아도 알아요. 뜨아가 뭔지 알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얼주가, 뜨주가 오, 다 얼죽. 알죠. 케바케 혹시 아시나요? 아, 그것도 약간 좀 기초적인 거 아닌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 이런 정도는 제가 알죠. 혹시 저기 컨닝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 뭐냐 결백합니다. 갑통알. 갑통알요? 갑자기 통했다. 갑자기 통해서 알아버렸다.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땡! 갑통알은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할 것 같다. 말입니다. 별다줄. 별 갖다 줄여서 말하네. 어.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사실 들어본 말은 아닌데 금방 알 것 같아요. 뭐 별 갖다 줄여서 말하네. 요즘 다 웬만하면 다 줄여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불소. 불소? 뭐죠? 불타는 소통? 오, 맞아요? 정답. 아 그것도 왜냐면 불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소통 뭐. 20기 민주평통은 청년 부의장직 신설이나 또 청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청년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요. 청년 부의장 실제로 이제 신설했습니다. 청년 자문위원회 숫자도 많이 늘었고요. 대통령께서도 또 특별히 20기가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책 건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청년답게
씩씩하고 당당하면 된다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어색해서 쭈삣거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청년들이 느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또 하는데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성세대와 다른 것이지 무관심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걱정하기보다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또 바꾸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통일이 언제 됐으면 좋겠냐 하면요. 1975년도인데 20년에서 30년 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가 제일 많아요. 1995년도에도 20년에서 30년 후 최근에 여론조사 해봐도 20년에서 30년 후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제일 많습니다. 그 20년에서 30년 후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게 그 숫자로서의 20과 3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 그러나 또 아주 먼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충분한 통일 준비를 통해서 혼란 없고 스트레스 없는 통일이 되길 바란다. 이런 의견입니다. 청년들의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위적인 것으로 통일을 받아들이느냐, 실제로 준비를 조금 차근차근 많이 하는 걸 강조하느냐,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사실 평화가 통일이 된다고 갑자기 되는 것보다 저희도 준비 서로 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왕래부터 물결을 틀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저희도 굉장히 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지금 뭐 통일하면은 지금 어떤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형립견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이 사회가 조금 그래도 그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이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친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듯이 남과 북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친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공존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하고 저하고 뭐 정말 그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화란 삼라만상의 어울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박용 의원님께서 북에서 왔다 뭐 너 남에서 왔다 이렇게 구분짓지 않는 것, 우리 한가선 의원님께서도 서로 공존하고 관계 맺기를 바라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림의 바탕을 두고 번영을 이루어야죠. 그리고 번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통일이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뽑아볼까요? 신중하게 뽑으시면. 네. 짠. 이거 뭐야? 산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무처장께서는 개성 송악산 아래서 일하시고 또 북악산 아래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남산 아래에서 또 일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런 의미는 또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 통일 활동을 좀 더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멋진 뜻이 또 이런 산 모양에 담겨있네요. 그렇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평통 활동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평화통일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있는 그런 분들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해서 한반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 구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자문권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께 말씀해 주신 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노력한다는 점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주제만 남기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뽑아보고 싶네요. 뽑아도 괜찮을까요? 네. 뽑아보시죠. 네. 한반도네요. 네.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발사했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신데 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 재개가 조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취임 인사에서도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뉴 노멀 이런 뉴 노멀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방향성은 어떻게 추구되어야 될까요? 우리 인류가 닥친 가장 공통의 보편적인 문제는 코로나로부터 비롯되는 보건 의료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보건 의료 문제하고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뉴노멀한 그런 상황으로 지구촌의 공통의 문제들을 남북 간이 다뤄나가면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사적인 문제도 풀어나가고 남북 간 문제들을 글로벌한 아젠다들하고 접목시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발을 맞춰 나가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2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20기 민주평통과 사무처장님이 추진해 나갈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매우 거창한데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항상 씩씩하게 좀 풀어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것들, 좀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좀 더 우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청년들의 생각들을 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저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처해져 있는 조건에서 각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해져 있는 조건 속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렇게 끝내기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민주평통 사행시입니다. 사무처장님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기대됩니다. 사행시. 네, 민주평통으로 사행시를 민주평통, 했는데요. 예. 저희가 하나씩 운을 띄워드릴게요. 민족의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주인된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평화는 곧 어울림이라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말을 새기면서 네, 마지막 통일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방향, 우리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간직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민주평통 김창수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음 기회는 제가 사회를 보고 두 분을 인터뷰하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엄청나게 난처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평화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다음에 만나요.